자, 이번에 내용 들어넘어갑시다. 32페이지. 마그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용암과 마그마의 차이부터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어쨌든 용암이라는 것과 마그마 같은 경우는 분출전. 분출 전에 우리가 얘기를 이제 암석의 용융 상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암석의 용융 상태.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석의 용융 상태부터 시작해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특징 첫 번째는 이거야. 암석은 순물질이야? 아니면 혼합물이야? 혼합물이야. 순물질들과 혼합물의 차이는 성분이 한 가지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상이면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암석이라는 건 다 녹을 수도 있지만 일부 성분만 녹을 수도 있어, 없어? 있겠다, 그죠? 근데 일부가 녹더라도 우리가 액체 상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걸 우리가 용융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 용융되더라도 안 녹는 애가 생길 수도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어쨌든 용융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는 액체라고 부를 만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마그마라는 건 이제 굳게 되면 뭐가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액체 상태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그마겠지만 굳으면 우리가 화성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다시 한번 얘는 굳게 되면 화성암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화성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그마의 성분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그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 말고 또 있는 마그마의 종류가 안순암질 마그마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유문암질 마그마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혹시 지각의 성분 중에 제일 많았던 성분이 뭔지 기억나요? 원소 중에 누구? 아, 그건 지구로 봤을 때야. 지구에서는 철이 제일 많아. 지각에는 뭐가 제일 많을까? 지각이라고 얘기하면 멘틀 다 빼고야. 그치? 산소 말고 또 누구 있지? 규소야. 지금 얘기할 건 규소야. 그러면 이 규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광물을 뭐라고 할 거야?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었다죠? 뭐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구조에 따라서 독립형인지 그 다음 반사슬인지 그 다음 복사슬인지 또 뭐 있어요? 환상과 망상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지? 환상으로 가면 망상으로 가면 갈수록 공유전자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져요. 왜? 독립은 SI에 산소가 있으면 얘들이 아직 결합할 수 있는 각이 4개나 남아있지만 여기는 망상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잘 안 남아. 웬만하면. 그래서 독립에서는 SI의 비율이 1대4였다면 SI하고의 비율이 여기서는 1대2까지 줄어들거든. 그만큼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는 이 산소들은 이제 자율적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비공유 전자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그럼 결합할 수 있는 강이 줄어들게 된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SiO2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 SiO2의 함량이 높을수록 다른 성분이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적어져. 다시 한 번 더. 망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성분들이 줄어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현무암질 같은 경우는 52% 이하일 때 현무암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유문암질 같은 경우는 63% 이상일 때 우리가 유문암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63% 이상일 때 유문암질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52%부터 63%면 뭐라고 하자? 안성환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자. 알겠지? 그런데 자 이제는 책이 없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할까요? 바로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럼 SR2 알고 당연히 그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40% 이상의 이야기와 여기에는 이제 이 37% 이하의 성분들의 나머지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나머지 성분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나머지는 고철질이라고 얘기해서 금속 성분이 얼마나 많을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는 금속 성분이 많으면 48%도 가능하겠다, 그지? 나머지가 다 금속이라면. 근데 얘는 37%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대략적인 얘기를 하자면 고철이 상대적으로 많겠어, 적겠어? 상대적으로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다 고철이 아닐 수도 있거든. 비금속이 결합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고철이 많고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물론 유문합질 중에서 현무암질보다 고철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로 여기도 마찬가지. 대체로 누가 많다? 현무암질이 금속 성분이 뭐하다?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 여러분들 공유결합이 결합이 셀까? 금속의 결합이 셀까? 보통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야. 분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알면 이제 분자가 공유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이 금속결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분자에 대한 공유결합을 했지만 금속결합은 잘 안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이를 얘기를 해줄게. 자, 분자 같은 경우는요, 공유결합 자체는 금속결합보다 결합이 세요. 지금 얘기하는 공유결합이, 이건 따로 필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정리해드릴게. 공유가 금속보다 결합이 세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덩어리 졌을 때 덩어리 지려고 하는 힘의 세기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공유가 더 세요. 분자가 더 세다는 얘기야. 그래서 덩어리 지려고 해. 대신에 여기는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세기와 그 다음에 금속과 금속 사이의 세기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공유결합은 이 내부의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결합은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분자 간인력과 금속 간인력은 누가 더 셀까? 금속이 더 세요. 왜? 분자는 분자끼리 결합하는 힘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분자랑 분자가 떨어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자는 기체로 존재하기가 쉬운 거야. 왜? 분자 내부에 공유결합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분자랑 분자만 떨어뜨리면 되거든. 근데 얘들은 원래 잘 떨어져. 라는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가 알기는 용융점 자체는 누가 더 높을까? 금속이 많은 현무암이 높아요. 왜? 얘기했잖아. 금속 간인력이 더 세다니까? 그럼 이건 결정하는 게 뭐야? 상태야, 상태. 금속 간인력이 더 세다 보니까 이 금속과 금속 사이에서 얘들이 붙어있으면 뭐지? 떨어져야 액체, 더 떨어져야 기체인데 이 힘이 세. 금속 간인력이 세. 근데 이 분자 간인력은 공유결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이 분자 사이의 힘에는 이 공유결합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떨어지기가 쉬워. 즉 쉽게 액체, 쉽게 기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용융점은 누가 높다? 현무암질이 높다야. 그래서 얘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온도도 똑같은 말이거든. 용융점이 온도야. 용융점이 일반적으로 높은 금속 성분이 많아서 용융점이 높은 현무암질 같은 경우는 용융점이 높은 만큼 얘들이 용융되려면 필요한 온도가 높겠죠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보통 한 900도는 넘겨야 돼. 900도에서 1000도 넘겨야 돼. 그래야 현무암질 마그마야. 800도, 700도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안 돼.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분함수 같은 경우 700도 정도에서 다 녹거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마그마가 되기 쉽다. 낮은 온도에서도 마그마가 된다더라 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알겠지? 낮은 온도에서 될 수 있다. 대신에 다른 걸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다른 거. 책에 있는 순서랑 이제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책에 있는 순서랑.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는 용융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넣어볼까? 점성. 그럼 점성의 이야기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 알갱이의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대한 해석이에요. 마그마가 되었을 때. 즉 자기들끼리 얼마나 뭉칠 수 있냐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한 덩어리의 크기가 큰 애들은 결국 어떤 거야? 자, 이런 거야. 금속은 얘가 원자 하나이자 금속 알갱이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원자 여러 개가 모여있는 거대한 한 덩어리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애들이 뭐가 더 세? 점성이 더 세. 왜? 입자 알갱이 하나가 뭉쳐있으려고 하니까. 덩어리지려고 한다는 얘기야. 덩어리질수록 점성이 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들은 흐르는 성질이 있을 때 얘들은 잘 안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점성은요 반대로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점성이 이제 작은 현무암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은 클까 작을까? 잘 흐를까 안 흐를까? 잘 흘러요. 그래서 얘는 커요. 대신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성이 큰 만큼 유동성이 작겠죠? 라는 서로의 반대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점성이 크면 그만큼 덩어리져 있으려고 하니까 폭발할 때 어때? 흐르는 애들은 조용히 분출해. 분출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분출을 하게 되면요. 유동성이 큰 애들은 아무래도 그냥 나오는 대로 흐를 거야. 안 막히고. 근데 점성이 큰 애들은 막고 버티다가 그 힘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빵 하고 터질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빵 하고 터지더라도 얘들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덩어리져 있을 거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화산체, 화산의 모양과 분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분출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얘는 조용히, 얘는 격렬히 분출합니다 라는 차이를 가지게 될 거고요. 너무 이쁘게 반쪽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화산체의 모양까지 넘어가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산체의 모양. 얘들 같은 경우는 완만